오늘은 집 구할 때 꿀팁과 걸러야 되는 집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사용 가능한 돈은 얼마인지,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 집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네 번째 집의 위치는 어땠으면 하는지. 이제 이 4가지를 어느 정도 정해두지 않고 그냥 집을 보러 가거나 인터넷으로 집을 보다 보면 점점 눈만 높아지고 아씨 더 보태서 좋은 집 가, 좋은 집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집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부동산 쪽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집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 이 말씀드린 4가지를 제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4가지 모두 어느 정도 타협이 됐고 정해졌다면 이제 집을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이에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시피 전세 사기가 진짜 판을 치고 있고, 우리가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넣을 텐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하거나 문제가 있는 집들은 나중에 이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등기부 등본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갑자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그냥 집주인이 돈 안 줘, 나 줄 돈 없어 이래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사실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드리긴 해요. 전세 사기 그냥 마음 먹고 치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월세를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전세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돈을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집을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만약에 전세를 꼭 들어가야 한다면. 근데 그냥 월세 들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사건 터지고 이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정말 많고 해서 제가 잘 아는데 그냥 월세 들어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수도, 채광, 집 컨디션, 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환기는 잘 되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집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집을 보러 가실 때 플랫폼 같은 곳에서 보시거나 부동산이랑 상담을 받고 내가 원하는 집을 보러 가실 텐데, 집을 보러 가서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좀 정신도 없고, 아니 사람이 없더라도 집을 보는 게 좀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수첩이나 핸드폰에 체크를 해두시고 집 볼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최소 뭐 1년, 2년 이상 살 집인데 이런 것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못 살아요. 이제 수도 같은 경우도 물 틀어보시고 물 다 잘 나오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을 틀어보고 변기물을 내렸을 때 수압이 약한가, 이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물을 샤워기로 바닥에 뿌려보고 이 물이 밑으로 잘 흘러가나 그리고 잘 내려가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수압 약하면 진짜 못 살아요. 씻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게 답답해서 미쳐요. 그리고 이제 환기나 채광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제 둘 다 잘 되는 집은 좋겠지만 이제 그런 집은 비싸잖아요. 환기나 채광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되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집이 습해서 벌레가 생기기도 쉽고 곰팡이가 쓸기도 쉬워요. 그리고 사람 몸에도 정말 안 좋다 하더라고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비염도 심해지고 몸에도 안 좋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 중에서는 꼭 하나라도 무조건 만족하는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반지 하나 1층, 저층은 제가 비추해요. 왜냐면 저도 1층에 살아봤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채광도 없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벌레도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저층이나 1층은 최대한 피하셔라.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반지 하나 1층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럼 그냥 평수를 좁히세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나는 그래도 좀 큰 집 가서 요즘에 반지가 잘 나오고 1층도 잘 나온다는데 별 차이 없다는데 그냥 난 좀 더 큰 집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층과 1층은 사람 살기에는 별로 안 좋지 않나, 이거는 살아본 사람들만 아는데 제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의 컨디션도,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모두가 집의 컨디션이 깨끗하고 신축이었으면 좋겠지만 돈이 안 되니 돈에 맞춰서 가다 보면 구축으로 가고 안 좋은 곳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 컨디션이 안 좋은 데를 들어가면은 이제 돈을 아껴서 들어간 거니까 청소도 뭐 업체를 못 쓰잖아요. 도배장판을 뭐 새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한테 요청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깔끔한 곳,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집 컨디션을 딱 보고 집 컨디션 좀 더러운데 그래도 내가 청소하면 깨끗해지겠지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이 집을 들어왔을 때가 추석 연휴 전이었거든요.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주 동안 맨날 청소만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집 컨디션은 어느 정도 깨끗하고 도배장판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집으로 가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봐야 될 것들, 이것들 말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서 집 구할 때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집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 볼 때 이런 집은 무조건 걸러야 할 집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축이에요. 두 번째는 반지하 및 1층, 세 번째는 벌레 있는 집, 네 번째는 위험한 동네, 다섯 번째는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집, 이렇게 해요. 일단 말씀드린 것 중에 구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40년 된 구축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구축에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고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구축의 단점, 안 좋은 집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고장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매일 뭐가 고장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집 안에 있는 수도 배관이 터져서 물바다가 되고, 겨울에는 밖에 수도 배관이 얼어서 또 터져서 물이 안 나오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오래되고 습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막 폭발하고, 저희 집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윗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면 그 문제들이 저희 집까지 내려와요. 막 수도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구축은 정말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월세의 경우 거의 다 집주인분이 해결해 주시고, 전세의 경우라도 집이 오래돼서 이런 것들은 집주인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시지만, 근데 이게 집이 고장나면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구축이 조금 저렴하고 큰 집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축으로 가시겠지만, 이제 그런 스트레스랑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런 걸 따지면 결국은 신축 들어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사 온 집은 신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느꼈던 단점들을 하나도 못 느끼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축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지하와 1층.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어둡고 환기도 안 되고 채광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 습해서 벌레도 많을 뿐더러 곰팡이도 많이 쓸고, 요즘 거의 1층도 안 짓는 추세라고 하죠. 빌라라고 해도 필로티로 해가지고 1층 없애고 바로 2층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싼 집은 싼 이유가 있다예요. 저는 차라리 평수를 조금 줄이고 2층 이상으로 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지하랑 1층은 영화 기상충에도 나왔지만 반지하 특유의 뭐 환기 안 돼서 이런 냄새도 있고 사람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렇다 보니 집이란 곳은 편안하고 쉬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집도 어둡고 벌레 생기고 곰팡이 쓸고 이러다 보니까 화만 늘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공간,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지하와 1층 이런 저층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전과 또 이어지는 건데, 벌레 있는 집이에요. 이제 벌레 있는 집도 이게 뭐 반지하 1층 말고도 벌레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이제 집 보러 가셨을 때 바퀴벌레 약이나 검정색으로 좀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퀴벌레 알이거나 벌레의 알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집들은 무조건 걸으세요. 벌레 있는 집 진짜 못 살아요. 저도 이제 전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벌레랑 맨날 동거를 하고, 바퀴벌레랑 돈벌레 맨날 같이 살고 맨날 잡고, 민달팽이도 집에 있고 개미, 쥐며느리, 별의별 벌레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요. 갑자기 자다가 간지러워서 깨면은 돈벌레가 팔에 있고, 누워있으면 삭삭삭삭 소리 들리는데 옆에 바퀴벌레 지나가고 있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날 맞이해주고,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 벌레 있는 집들은 정말 걸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한 동네예요. 위험한 동네란 건 주변 이웃들도 포함이고 주변 치안이 별로 안 좋은 동네를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 이웃들과 이런 주변 환경도 정말 중요한 게, 집에 오는 길이 무섭고 집에 있는데 계속 막 싸우는 소리 들리고 내가 조금만 뭐 해도 갑자기 저를 협박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네는 좀 싸요. 대표적인 동네가 몇 군데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동네는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진짜 이런 치안이 위험하고 안 좋은 동네 사시면은 주변 사람들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동네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안 좋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 이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쉬고 힐링하고 쉼을 얻는 공간인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이상한 이웃을 만나서 내가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계속 내 비밀번호 보는 걸 쳐다본다? 그리고 자꾸 날 따라온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못 살아요, 그런 집은. 그리고 밖에 창문에서 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진짜 못 살죠. 진짜 스릴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그렇다 보니 주변 환경이 좋은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정말 포기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원하는 집의 크기, 내가 원하는 집의 컨디션, 내가 원하는 집의 위치,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내가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정말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영남이 후진 집은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영남 말 듣고 평수를 조금 줄여서 좀 깨끗한 집을 가야지 했는데, 내가 정말 좁은 집을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랑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좋은 집을 살아야지 했는데 회사랑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가장 포기를 못하는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거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집 구하는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집은 없어요.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그런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집의 크기, 컨디션 등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다, 그것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하시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시면서 집을 엄청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 집이다 하는 집들이 있어요. 물론 이 집이다 해서 들어가도 아쉬운 점이나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집을 보면은 그런 눈이 생겨요. 저도 정말 많은 집을 봤던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집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 집을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집을 많이 보면서 내가 정말 힐링이 되고 집에 와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